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음성이 좀 적다고 해서 한번 마이크를 바꿔봤는데 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대 백선화 교수 재판에 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직업적 양심, 그리고 소신에 대한 어떤 다중을 배경으로 한 어떤 압박, 그거에 대한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들, 그것으로 인한 법치의 파괴 또는 위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농민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아서 사망했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 그때 빨간 우위가 나와서 때려서 사망했니, 물대포가 사망 원인이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빨간 우위를 입었다고 하는 그분 타격에 대해서 고발이 됐으나 무혐의 났다고 하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선화 교수는 백남기 씨의 주치였습니다. 주치였고, 그때 사고가 나서 백남기 씨가 서울대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촬영한 영상을 보고 피가 고인 형태 있는 것을 보고 급성 지주막하 출혈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해서 수술하면은 일단 생명은 건질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집도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식이 깨어나온 것은 아니고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또 그 상태에서 돌아가실지 또는 살아날지, 살아났을 때 어떤 온전한 형태가 될지 또는 어떤 불구가 장애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치료를 계속 해보아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신장 투석 같은 걸 계속 하면서 이제 계속 투약 같은 걸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치료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안 해주셔서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합병증이 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선화 교수는 어떤 타격으로 인한 외인사가 아니라 그냥 병사 이렇게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했고, 근데 그 물대포를 뿌렸던 그 정경과 그다음에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에 대해서 형사 기소가 되어서 그 물대포를 뿌렸던 그 정경이 금고 2년인가요? 하여튼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배경으로 이건 외인사다 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백남기 씨는 부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부검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법원이 그 영장의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썼어요. 유족의 어떤 입회하에 유족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좀 굉장히 까다롭게 썼고, 경찰과 검찰은 그 부검 영장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장기정 시민단체 대표가 하고 백남기 씨의 자녀 백도라지 양인가요? 사이에 또 법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족 백도라지 양인가 그분이 이제 해외에서 무슨 사진을 찍은 것을 그게 트위터에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정 대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유족은 장기정 씨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고, 장기정 대표는 이쪽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그러니까 유족이 치료에 동의를 했으면 그때 죽을 분은 아닌데 동의를 안 해줘서 병세가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렀다 해서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고발을 하고 이렇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기정 대표 사건에서 초기 단계에서 저와 도태호 변호사가 변론을 좀 맡은 적이 있는데, 사체에 대해서 백남기 씨 사체에 대해서 이제 부검을 해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체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하고 유족들이 5일 후인가에 이제 장례식을 치름으로써
부검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의학적으로 볼 때 물대포에 의한 타격으로 사망했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부검을 통하면 완전히 원인을 밝힐 수 있는데 그 부검에 대해서 유족이 동의를 안 하고 그냥 화장을 함으로써 그 사인을 의학적으로 부검을 통해서 밝히는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부검영장을 집행을 못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그 부검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던 그 법원이 그 부검영장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제 다른 의료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물대포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정경을 유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었을까? 성사 기록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사망 원인이 되었을까는 저는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물대포 맞은 영상을 보면 백남기 씨는 줄을 잡고 있다가 스르르 하면서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냥 완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콱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부딪힌 것도 아니고 줄을 잡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진 상태에도 보면은 안경을 쓰고 계셨던데 안경이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부상 당한 부위 중에서 보면 두개골 기저부 골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뼈 경추라고 하죠. 경추와 두개골 사이 연결하는 그 깊숙한 곳 그 부분에 기저부 골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물의 수압이라든지 나중에 그 경찰청에서 밝힌 수압이라든지 안경이 깨지지 않았던가든지 동영상에서 백남기 씨가 넘어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두개골 기저부 골절이 과연 왔을까 의학적으로 저는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혜식 대표나 장기정 대표나 이런 분들이 실제 그 동일한 수압차를 불러서 수압을 가진 수압차를 불러서 바로 앞에서 그 물대포를 맞는 실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두개골을 말짱하죠. 전혀 부상 없습니다. 수박에 대게 쏘았을 때도 수박도 깨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다른 방송사에서 하면 수박을 탁자에 올려놓고 그걸 물대포를 쏘아서 수박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거지 그냥 들고 있는 상태에서 수박이 물대포를 맞아서 깨지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젊은 청년 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경으로 배치를 받고 지시에서 나가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물대포를 살포한 그 청년을 의학적인 부검도 하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이 의학적으로 부검도 영장도 집행 못했고 그 당시에 주치였던 백선아 교수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물대포가 두개골 기저부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나 상당히 의문스럽죠.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인지 저는 정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증 책임을 진 경찰과 검찰이 부검도 못했고 의학적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법원이 그런 상태에서 일방 한 측의 어떤 의견을 채택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재판을 한 판사는 과연 그런 것을 주치의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뛰어넘을 정도의 의학적인 지식 그걸 내릴 전문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인지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선아 교수에 잠깐 소개를 하면 서울대 의대에 나와서 지금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그 당시 과장으로 있었죠. 공교롭게도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의 성품을 잘 압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정치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천생의 의사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별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의견을 그리고 서울대 신경외과 과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전문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낸 의견을 법원의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의견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청년,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청년을 실형을 때리는 것이 그게 온당한 재판인가? 저는 제 법조인의 양심을 보고는 도저히 그거는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냈던 사건 중에서 하여튼 우리 양승호 박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이 사건도 역시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진단서를 외인사로 안 하고 병사로 해서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다 해서 위자료 청구가 민사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백선아 교수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화해 공고 일정 9천만 원인가 들어왔는데 반액 4,500만 원에 대해서 병원하고 합쳐서 4,500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병원은 그걸 수용을 했어요. 그러나 백선아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재판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실 텐데 현재 이 사건이 이제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특히 의학이나 과학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한쪽 의견이 틀렸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명백하게 한쪽이 부당한 의학적 의견을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해서 청년에 대해서 그 청년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도 온당치 못하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 판결 이제 형사 판결이 아마 큰 근거가 됐겠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의료인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들어온다. 그것도 저는 상당히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검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이 되었다면 뭐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경찰, 검찰도 부검을 못했고 유족도 부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들어온 청년을 전과자로 만들고 그 당시 바로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백남기 씨를 수술을 통해서 1년여간 더 생명을 연장했던 그 의사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을 건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인지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깊은 회의감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 계신 현지에 계신 판사분들께서 정말 직업적인 양심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사회적인 여론의 영향이라든지 정치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판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